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시장이 좋지 않아서 오후장에는 반등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오후장이 더 빠지면서 결국 코스피는 0.4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은 수급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별다른 반등 없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내내 흘러내렸었고 결국에는 2.58%의 오랜만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1% 안쪽으로 하락한 종목이라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선방을 했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특히 배터리 셀 기업들도 선방을 했었죠. 물론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던 만큼 낙폭이 크게 나왔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포스코 DX 한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특히 LNF가 크게 빠졌었고 첨보도 많이 빠졌었네요.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0.5%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1,5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오랜만에 두 자릿수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합쳐서 5,500억 정도, 굉장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큰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8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규모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LNF가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었고 외국인의 정말 강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2,300억, 근래 들어 정말 보기 드물게 많은 매도세가 나왔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개인하고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로템, LG화학,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각각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네요. 하지만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나스닥이 0.03%의 상승이 나왔었고 잠깐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그 전날에는 갭상승 뒤에 하락하는 모습이었다면 어제는 오히려 갭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시가가 마이너스 0.7%였거든요. 그런데 소폭의 상승으로 반전이 되었고 단기 고점에 대한 매물은 있어도 최근의 방향 자체는 우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이것도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최근의 추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다우지수도 비슷하네요.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1%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국내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일정의 하락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비슷하네요. 반대로 중국은 0.7%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일부 되돌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소폭의 약보합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의 미국 증시라든지 또 지금 보는 아시아 증시까지 모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반대로 국내 증시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1시 46분이죠. 그런데 코스피는 0.4%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1.7%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만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35%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3월달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단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5주 만에 처음으로 조정다운 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흐름을 자세히 보니까 특히 작년에 강했었던 종목들, 작년 초에는 전쟁이 터지면서 곡물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이쪽에 강세가 두드러졌었고 또 작년 말에는 소위 품절주라고 하는 양지사, 신라섬유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우선 품절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만 들어와도 이게 크게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종목이 양지사죠. 지금 26%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걸 보면 확실히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고 작년이 떠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작년 7월부터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은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단지 시장이 좋지 않았었고 매수할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품절주를 공략해서 어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겠죠. 그래서 그런 이치에서 이런 품절주라든지 또 작년 초에 전쟁 당시에 강했었던 곡물 사료 쪽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은 정말 좋지 않구나,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항상 반대로 가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주가 될 수 있죠. 최근에는 방산 무기 수출 때문에 이게 조금은 희석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방산 관련주들, 특히 조금 작은 기업들 있죠. 빅텍이라든지 퍼스텍,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대표적인 시장 반대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촬영 시점에 11%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장중 한때는 20%까지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은 드론 관련주이죠. 하지만 최근에 드론이 방산 쪽에서도 크게 관여를 하는 만큼 빅텍과 같은 맥락에서 오른다고 볼 수 있고, 또 현대 로템이 1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방산 관련주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양지사를 비롯해서 품절주라든지 전쟁이 터지자마자 강했었던 에너지와 사료 곡물 관련주들, 이쪽에 강세가 나오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죠.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사실화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를 충족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바로 반박을 했었죠. 만약에 정말로 포탄을 지원한다면 러시아도 직접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급락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동안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제기가 되었던 이러한 변수들, 그게 오늘 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주된 이유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회담 날짜에 맞춰서 실무진들이 먼저 협의를 하고 실제로 당일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그냥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할 가능성을 직접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알려진 상황이었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만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특히 코스닥 쪽에서 2020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세 시장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시점도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포탄 이슈를 통해서 시장이 이 기사를 조정의 빌미로 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탄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팩트로 나오는지, 그런 것도 깊이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사일을 쐈다든지 또 핵실험을 했다든지 또 일부 지역에서 도발을 했을 때, 그때는 항상 시장에 어김없이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99% 이상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길지 않았었고, 길어봐야 3, 4일 정도? 그 정도 하락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가 아닌 러시아와의 관계인 만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가 시장 급락의 촉매제가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 한 이틀 전이었나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22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현대기아차가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그 22종 가운데 11종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또 삼성 SDI는 4종, 그리고 SKO는 2종을 탑재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종 가운데 17종이 국내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 인플레 법안의 수혜를 가져갈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시장 흐름과 다르게
국내 시장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꼽아보자면 두 개의 업종이 그래도 강세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조선주,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빅텍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퍼스텍,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권 변수들이 짧게 지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고요. 내일은 조금은 시장의 안정을 찾아서 불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